차익을 계산해 봤더니 2%의 차익이 요게 예를 들어 됐다. 그 대신에 집행하는 방법은 이걸 3회에 걸쳐 나눠 집행할 것이냐 일시불로 집행할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하는 데가 이사회인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들이 의결서로 뭔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조합의 이사회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이미 의결기관이 아니라 선도기관입니다. 지가 다 해먹고 조합원 총회는 얘기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들. 실제로 조합 운영 그렇게 하고 있죠. 이사회에서 뭘 막 선정합니다. 업체 선정이건 아니 총회나 이런 데서 선정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의사회 사무를 보면 구체적인 집행이나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심의와 의결은 다릅니다. 토의 왜요? 대의원에서 무조건 올라오면 대의원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 이사회 사무 걸러서 이런 업체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여기는 이거의 문제가 있었고 여기는 이렇고 저렇고 해서 대의원에서 필요한 사항이면 대의원에 의결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지가 심의를 해야 알 거 아니에요. 심사를 해봐야 이래서 요리 올려버려야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지가 다 결정합니다. 근데 진짜 이게 완전히 웃긴 놈들이 결정하고요. 그것을 올려보내는 바보 새끼들이 의결합니다. 이게 대의원입니다. 총회 이놈은 무력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이 사이에 대의원회와 총회 사이에 OS라는 기가 막힌 요원들이 뛰거든요. 세계 어느 정보기관 요원보다도 훌륭한 OS 요원이 뜁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바보입니다. 무력화되어 있는 거고 진짜 바보는 대의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얘들이 결정한 모든 것은 그대로 다 정책이 되고 반영이 되고 집행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조합의 운영구조입니다. 이사회는 사실상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심의하거나 집행만 하는 기관인데 의결을 멋지게 해냅니다. 지멋대로 집행도 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뭐합니까? 돈이 있으면 집행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청산작업시에는 하나하나 따져서 유무효성이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후임 임원들의 몫이 될 거라고 봅니다. 조합에서 앞으로 4개월 후면은 11월에 입주가 될 텐데 이렇게 지연되게 이렇게 회의를 하는 지연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이미 설명 다 드렸는데 4개월 끝이면 오늘이 8월 1일입니다. 오늘이 8월 1일이고 오늘 우리가 조합을 회의를 하고 난 뒤에 2개월 후에 다시 새로운 집행부를 총회를 하게 되면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돼가지고 2개월에도 못합니다. 예. 2개월이 최소 여건이기 때문에 더 지나야 합니다. 예. 10월 1일이 되는데 10월 1일이면 다시 우리가 새로운 집행부를 할 수 있는 게 2개월밖에 안 된다니까. 아 입주하면 다 끝납니까? 입주하면 그러니까 집에 들어간다 끝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는 4개월이면 된다 했으니까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현 집행부가 더 이상 일을 못하도록 직무수행 중개 가처분을 해놓고 오늘 통과를 했으니까 가처분을 신청을 하든가. 아, 그 설명 드릴게요. 잠깐만요. 그 설명 드릴게요. 뭐 원하시는 취지가 뭔지 알아서 설명 드릴게요. 먼저 입주는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절차의 한 부분이고 완성이 아닙니다. 종료가 아니란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입주 후 3년 후에 추가 분담금이 나온 조합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입주 후 3년이 지나서 나왔다고요. 추가 분담금이. 그러니까 입주는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하나의 진행 과정일 뿐이고요. 정비사업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입주에 지장을 줄 것이다. 아까 일반 분양자 때문에 지장을 못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과의 법률 문제만 있고 싸움박질은 할지 모르지만 일반 분양자 때문에 무슨 수로 입주를 지연시킵니까? 중공검사를 무슨 수로 못 받게 합니까? 지가 지체 상호를 물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더 좋죠. 네 받을 거 있다며 한두 달 입주 늦어버리면 그걸로 다 손해배상금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받을 거 있어도 채권 감액돼 버릴 텐데요. 그러니 때려주게도 입주는 예정된 날짜보다 늦추질 못합니다. 사용검사 못 늦춥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리 설명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뀐다고 나라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조합장이 자꾸 여러분은 18세기 이전 가치를 갖고 자꾸 조합이 설명하고 이것이 먹혀들고 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처럼 세계적으로 학력이 높은 나라가 없는데 아니 조합은 곧
짐은 곧 국가입니까? 조합은 곧 조합장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조합했던 사람은 조합과 계약을 했지 조합장 개인하고 계약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인마가 나는 곧 조합인이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맥히더라는 거예요. 환장하겠어요. 우리는 조합장 개인을 손대지 조합을 손댄 게 아니에요. 조합은 멀쩡히 살아있어요. 조합장 개인이 앞으로는 하지 마라, 오늘부로는 하지 마라. 다만 후임자 선임 때까지 긴급한 업무를 수행해라. 왜요? 민법 691조하고 여러분 정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조합을 없애지 않았다고요. 없애는 걸 왜 못 없애냐?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못 없애요. 그래서 등기도 안 해주고 인가도 안 해줘요. 해임만은 선임해갖고 와야 그때 비로소 해임하고 그때까지는 얘가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조합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앤 건 조합이 아니라 조합장이랍니다. 조합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임자와 조합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인마를 건드렸다고 해서 조합이 무너진다든가 조합이 본연의 업무를 못한다든가 얘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에 먹혀든다든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직무집행정지요. 지금 조합장이 일을 잘할까요? 변호사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일을 더 잘할까요? 변호사는 가버렸네. 누가 더 잘할까요? 하던 일. 네? 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칩시다. 우리 해방 이후에 우리가 미군한테 신탁통치 받은 일이 잘한 일인가요? 못한 일인가요? 네? 우리가 아니 조합장이 바보여서 지금까지 문제가 잘못됐나요? 변호사는 공부 잘하는 놈이 더 잘할까요? 정비사업 찌풀도 모르는데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데도 모르는데요? 그럼 데려다 뭐 하시게요? 마치 해방된 나라에서 신탁통치를 미국이 정치도 잘하고 하니까 재산도 부자니까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좀 대통령 뽑을 때까지 와서 선거 내주고 하면 안 될까? 이게 직무대행자를 뽑는 겁니다. 해임이 가결이 됐는데 근데 그 다음에 업무를 계속하게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해임이 가결이 돼서 계속하게 여러분 정관이 그렇게 돼 있고 국토부가 그따위로 만들어놨다고요. 근데 첫째는 직무대행자를 법원에 신청하면 소송비가 아깝고 법원이 결정을 안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라는 말을 하도 익숙하게 들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합시다 하는데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안 해줍니다. 간혹 예외적으로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해주지 않습니다. 정관에 그런 규정이 있으면 법원은 무조건 해줍니다. 원래 법원의 판단 기준이 정관에 있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해주는데 법률이나 정관은 오히려 이 일을 계속하라고 그랬지 그만두지 말아라고 안 돼 있기 때문에 100% 기각합니다. 99%. 그럼 오늘의 가장 효과는 관리처분 변경을 못하게끔 우리가 단결하는 그 효과 아니시죠? 후임자를 뽑기 위한 효과 이외에 없습니다. 해임된 놈도 총회를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긴급한 업무다. 왜요? 이것이 인정되면 합니다. 위임 사무 종료 후에 업무 처리라고 해서 민법 691조를 읽어보시면 통상 업무나 긴급한 업무에 한해서 계속 해라라고 돼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오늘 해임한 거는 새로운 임원을 뽑기 위한 하나의 첫 관문을 통과한 거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집행정지나 이 부분도 의문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노느냐 한번 해볼까 하려면 하십시오. 네, 돈도 좀 남고 특별히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한 돈 1,000만 원 여유가 있는데 뭐 이거로 땄을까 고민해보니 한번 해볼까? 이럴 때 하세요. 그 외에 다른 질문 있어요? 근데 조합이라는 것이 좀 특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마다 뭐 저기 한 거는 조금 더 많은 경험과 케이스를 많이 봐서 제가 자신있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만 아깝습니다. 규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조합에서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막 합니다. 근데 어디 지방 같은 데서는 어쩌다 한번 받아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한해서 그게 뭐 사법부의 특징이라 어쩔 수 없는데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소개할 그거를 성공 사례라고 소개할 수도 없고요. 보통은 안 해줍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해줘야 맞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결정했던 거 그런 경우는 특이한 어떤 뭐 판사 이상한 판사 만나서 지 맘대로 결정하는데 보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정관이 그렇게 하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길 7구역은 지난번에 제가 작년 12월에 정관을 그렇게 미리 바꿔버렸습니다. 해임과 동시에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그래서 그 새끼들 다 가서 지금 일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면 자격모형에 의한 사무소 작성으로 바로 고소하겠다 해서 아무도 일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관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자 지정 신청해놨고 8월 12일날 신문기일 잡혀 있습니다. 그건 정관을 바뀌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관은 그렇게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심도 의문도 갖지 마십시오. 그 새끼들 신길 7 임기 지나서도 계속 일했거든요. 근데 정관 바꿔서 해임청이 하자마자 그들 스스로 제가 공고문 갖고 가서 사인 받아왔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아까 같은 우리 몇 시입니까? 회의 종료 시간이. 그 시간 이후에 직명을 사용하거나 도장을 찍는 경우에는 자격모형에 의한 사무소 작성이다 했더니 알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대위들 받아가서 이제는 주인 없으니까 너희들이 지키고 있어야 돼. 또 아니 있을 때다. 그리고 쟤들끼리 분열해갖고 신길 7에 손을 놔버렸습니다. 재수 없어서. 네. 조합에서 알려준 거에 의하면요. 이렇게 해임이 되고 나면 2주기 이자를 이제 조합원들이 각자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다음 달부터 저희가 내야 되나요? 삼성에서 계획을 안 해주는데? 신길 7에서 하던 머리장머리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이번에 신길 7이 아까 330억 잡혀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자를 이게 왜 이자가 안 줬냐면요. 직무집행 정지를 시켜버렸거든요. 직무를 할 놈이 없어요 지금 조합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과반수 동의 받아서 갖다 주면 안 되겠나 돈 빌려주라고 우선 조합원들이 이해를 못하니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답니다. 조합장의 직위를 찍어오라는데 직위 못 찍게 해놔봤잖아요 제가. 그래서 대신 내는 거거든요. 여기는 해임된 놈이 도장 찍을 수 있습니다. 정관 안 바꿔놨기 때문에. 거기는 정관을 먼저 손댔어요. 작년 12월 11일 날. 정관을 미리 바꾸고 조졌는데 OS 못 쓰게 해놨는데 아무튼 뒷공 OS 씁니다. 근데 아주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그러면 그 말씀 나오니까 이번에 신길 7구역이 그 빌려달라는 이자가 얼마게요? 아까 330억 잡혀 있었다 그랬죠. 이달 한 달치 얼마를 이제 압니까 돈이? 이자가 2주비 무이자 2주비 이자 4억 6천이거든요. 4억 6천 곱하기 48 해보실래요? 얼마인지? 혹시 누구 저기 뭐 4억 잡을까요? 4, 46, 48, 32 192억입니까? 예? 그죠? 근데 아까 얼마 잡아줬다고 내가 얘기 드렸나요? 예. 조합원들이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자를 내보면 좀 계산 좀 해보라고 내가. 근데 거기도 330억을 하면 비료율이 딱 11%가 올라가거든요. 안 했더라면. 그래서 실제로 엊그저께 설명했더니 계산해줬습니다. 그 사람 얼마냐, 뭐 5억인가 뭐 6억인가 6억이 있대요. 참 그래서 6,600만 원이 당신은 요 한 종목 된 비례율 소료하는데 당신 지금까지 이자 계산하니까 3,860만 원인가 나와요. 자, 그만큼 손해본 겁니다. 억울해 뒤질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안 나온다.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두들겨 맞던 놈들은 하루라도 안 맞으면 또 이상해합니다. 계속 해줘야 되듯이 그걸 한 달 내는데 불안해합니다. 다음 달에 또 내야 되나요? 알아서 하시오. 내가 내버리면 그 돈을 어차피 발전을 빼고 올라갈 거예요. 비료율이 언제든 내야 될 돈이잖아요. 신길 7도 그렇게 설명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50% 이상이 뭐 그날 내기 냈답니다. 가서. 근데 제발 자기 돈 내면서 계산 좀 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비료율은 정확히 11%가 그것 때문에 떨어졌으니 이번에 당신이 내는 통장 갖고 와서 그리고 찍어봐라. 그동안에 낸 게 얼마인지. 이유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대출금 통장 다 조합이 보관하고 있거든요. 가서 은행에 한 번만 넣었다고 빼봐라. 니까하고 비교해봐라. 지금까지 합쳐보고 앞으로 남은 기간 합쳐봐라. 여러분도 나중에 들어가시면 대출금 통장 다 돌려드릴 테니까 한번 찍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얼마가 거기서 어디에 있는지 계산하기도 피곤하니까. 정비사업 추산액은 시공사가 작성해서 정비업체에다 주고 정비업체가 조합원 총회에서 꼭두가 시장을 통과시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돈은 어차피 조합으로 통장으로 들어오죠. 근데 조합이 여러분이 모르는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이사회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이사회는 집행기관일 뿐인데 지가 결정하고 막 뭐 돈 쓴다고 그랬잖아요. 의결기관도 있고 전지전능하다니까요. 조합의 이사회는. 이사회 통과가 되면 마치 뭘 해도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희한해요. 주식회사의 이사인 줄 알아요, 지가. 주식회사의 이사는 아닙니다. 주식회사 이사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임원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고요. 책임 소재를 얘기하니까 형법의 기본은 뭐냐면 그 짓거리 한 놈을 처벌합니다. 네. 어떤 시기가 누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건 새로운 임원들이 해야 되고요. 이 돈이 실제로 더 거쳤는데 어디로 흘러나갔는지는 전체를 분석해 보기 전에 모르죠. 항목별로 이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저건 예산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항목별로 임시로 배치해 놓은 거에 불과해서. 근데 조합은 예산도 없이 막 썼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조합에 사업 예산 하나도 없었어요. 운영 예산만 있어요. 매달 봉급 누구 얼마 받아가고. 그래놓고 추산액만 있었는데 돈은 사업은 막 했거든요. 안 맞아요. 그래서 원래 항목별로. 이게 예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추산액은 그냥 전체 사업을 전 기간 동안에 이 정도 들어가겠구나라는 것인데,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그 돈을 내버리거든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그거 전체 다 지어갖고 맞춰봐야죠. 그래서 새로 들어간 집행부는 고생 뒤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다 찾으려고. 그래서 그런 일을 막 야근 막 2, 3일 막 자만자고 막 해도 그 살이 빠져도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 시키면 괜찮아. 원래 살이 없는데 가서 빠져볼 사람 시키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본 서울시내 비대위원장 중에 살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예. 자, 여러분들 서로 궁금한 점은 대충 해결되셨고, 앞으로도 여러분들끼리 모이셔서 하시고, 우리 정일균 대표님이 나오셔서 같이 인사들 좀 하시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김상훈 본부장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나눠드린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용서 이렇게 보시면 소유 직원